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해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의 상승, 결론적으로는 결정이 이미 나 있는 거였다. 그리고 이 상승이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미국 그리고 이란 전쟁 중동 이슈가 발발되자마자 해운주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해운주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리 선점을 해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제가 왜 오늘 해운주가 상승을 할지 알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해운주가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지, 또 해운주가 끝나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해운이 끝나면 또 어떤 테마가 될지 뭐 그런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도 하나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운주가 상승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021년도에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의 군사를 배치를 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시작을 하면서, 자, 지금 2021년도부터 올해 2026년도까지 무려 5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토대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전쟁이 나면서 그때 당시에 뭐가 주가 상승이 되었느냐? 당연히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요, 방산주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과 이란 이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되는 뭐 가스, 석유 이런 부분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석유 관련주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석유가 끝나고 미국에서 뭐 셰일가스, 가스 대체제죠. 대체 에너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한 게 또 무엇이냐? 이 석유는 여러분들 석유를 사오려면요, 무조건 달러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가게 됐고요.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무역업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원자재라던가 그리고 곡물, 이 가치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이나 원자재 관련 주가가 또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상승을 했느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되었다. 알루미늄. 자, 그리고 그 다음 상승이 된 게 무엇이었느냐? 알루미늄 다음 상승이 된 것은 바로 해운주였습니다. 자, 지금 이 상승된 테마들을 쭉 보면요, 미국과 이란, 지금 중동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전쟁 상승 테마와 어느 정도 맞물려 갈 겁니다. 똑같죠. 맞물린다기보단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 방산이야 뭐 당연하죠. 전쟁 났으니까. 석유, 기름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대체 에너지, 이거 역시 당연하고, 곡물도 마찬가지고요. 알루미늄 역시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무려 10%가 넘는다고 하죠. 이것도 당연하죠. 그러면 해운 관련주는 왜 상승을 할까요? 이 부분을 아시면 여러분들 이런 순서상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해운주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 근처의 해협에 어느 누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글로 항해를 잡겠습니까? 잡지 않죠. 거기를 지나쳐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보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항로를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직진하면 굉장히 빠른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발생되는 기름값 더 많아질 거고요. 배가 이 바다 위에 있는 시간 역시도, 운항을 마치는 시간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운송료 또는 운임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척이 왔다 갔다 하던 항로였다 라고 한다면 돌아가고 뭐하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절반 가까이 주는 거죠. 그러면 100척이 아니라 50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쪽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수혜를 많이 봅니다. 돈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쪽도 필요했기 때문에 수입 수출 이런 것들을 할 것인데, 이런 운항료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해운료가 2배, 3배 올라가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게 바로 해운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거는 21년도, 22년도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그만큼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미국과 중동의 이슈가 발발이 됐을 때 해운주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벌써부터 해운주가 이렇게나 올라왔죠. 이게 끝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주는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는 조금 놓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조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세. 관세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지금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150일의 유예기간을 지난 이후에 뭐 15%, 25%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관세가 올라갈 때 수혜를 보는 종목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해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운이 들어가느냐? 자, 첫 번째로, 자,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물량이 필요한 애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흔히 담배값이나 술값 이런 게 인상이 되면 우리 역시도 사재기를 하잖아요. 여타 다른 기업들이나 수입을 한다거나 이런 운임을 쓰는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물량 확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많아지느냐? 수요가 많아지죠. 물량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수요는 많아지는데 지금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전쟁 이슈가 있죠. 배는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운항료가 배가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해운주가 수요를 받는 이유. 자, 두 번째 이유. 자, 여러분들, 작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이 해운업 지원을 요청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왜 요청을 했을까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많은 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선박 도크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로 인해서 25년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 쪽에 지원 요청을 했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도 관세 영향이 있었는데 이 관세에 대한 해운 쪽을 통해서 관세 부분을 조율을 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25%였던 관세가 1,500달러 규모로 조선업에 이제 투자를 해주면서 15%까지 협력이 될 정도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통해서. 그만큼 이 해운 쪽 산업의 필요함을 트럼프가 절실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아예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국내 우방국인 국내 시장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관세로 인한 부분,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이 해운주가 크게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전쟁 이슈죠. 전쟁 이슈로 발생되는 이 운임료 이런 부분. 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해운주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적인 이슈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금 봐야 될까요? 이거 역시 제가 과거를 조금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를 빗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해운 대장주인 HMM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과거 관세라던가 여러 이슈가 나올 때 주가는 2,000원 부근에서 51,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무려 12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그때 이슈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요. 과연 올해 초부터 보자면 한 100%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과연 이게 끝일 것인가? 아직 전쟁을 어떻게 끝 마무리 짓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와중에 과연 해운주는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인가? 자, 이거를 놓고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답변을 해드리는 게 역시나 맞을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1년도에 정지가 풀리자마자 급등을 했었죠, 여러분들. 급등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약 4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뒤늦게 터진 거였는데 더 빨리 됐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해운주는 흥하해운 말고도 대한해운도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그때 당시에 주가를 살펴보니까 자, 무려 47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자, 이처럼 해운주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 이런 사유로 해운주가 올라갔어, 앞으로도 올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놓치셨을 수도 있고요. 아직 시작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물론 지금 자리가 얼마만큼 올라온 이상 지금 바로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타이밍을 한번 줄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만 잘한다라고 한다면요, 해운주는 이번에 대폭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MM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페노션, 그 다음 대한해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흥하해운을 조금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큰 자금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운이 좋게 조금 발견을 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매수 타점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해운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타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을 이 유튜브로 말씀을 안 해드리고 공유를 하는 이유는요, 호가창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실시간 그 타점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그냥 예상을 해서 하기에는 올라갈지는 알았지만 타점을 예상을 잡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쪽 보이시는 번호로 해운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해운을 놓쳤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은 항상 어느 정도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라는 이슈, 지금 장기화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장기화에 대한 부분이 이미 시장에 계속적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악재가 이미 어느 정도 계속 희석이 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주가는 더 이상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는 흘러갈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빠지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의 키재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포인트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슈 때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를 찾았을 때 무엇이 들어갔냐면요, 그 다음 떴던 테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타버스, 반도체가 떴었고요, AI, 인공지능이 떴었습니다. 왜 그게 떴었었냐? 그때 당시에 그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강한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번에 역시도 전쟁 테마가 끝나면 시장에 무엇이 강하게 들어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테마가 어디로 갈지 정해진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번에는요, 반도체랑 AI 쪽이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엔비디아 또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AI 미국 인프라 투자 2차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죠.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서버 투자를 1차에서 이 2차로 조금 확장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죠. 네, 그래서 AI 칩 생산 때문에 파운드리 투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테마는 AI 관련 테마가 될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가 종목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간단하게만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종목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나 HBM 관련주들이 뭐 많죠. 예, 근데 이 AI 화면 속 글자만 읽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공장을 돌아다니고 장애물을 피하며 물건을 옮기는 물리적 지능 단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가 눈이 멀었다면 과연 이제 그게 가능할까?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AI 로봇의 눈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 3,000원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카메라와 AI 비전 센서는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 기술은 인간의 이 신경처럼 초당 수천 번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센서가 없으면 이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장님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업이 현재 AI 그 로봇용 비전 센서 분야에서 세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 AI가 로봇의 두뇌와 소통을 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의 기술을 선점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종목이 진짜로 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생산 능력을요, 3배 이상 늘려놨는데, 자, 이게 다 글로벌 로봇 제조사와 맺은 이 5년 장기 독점 계약 때문입니다.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고 나서 이 흑자 구조는 완벽히 좀 정착이 되었고요. 작년 영업이익률이 벌써 20%를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생산을 늘리자마자 수주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수주를 받아놓고 공장을 지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건 주식 시장에서 뭐 실패할 수 없는 성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이 수급 때문입니다. 지난주 기관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200만 주 이상 이제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자, 보통 기관들이 이렇게 대놓고 물량을 모으는 건 이제 한 가지 뿐입니다. 이게 조만간 기술적 이제 돌파가 임박했다,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뜻이겠죠. 자, 실제로는 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3,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과거에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뭐 5,000원, 만원까지 갔던 그 로봇 테마주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 초반 위치라고 저는 딱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CS 윈드나 나노 신소재가 왜 10배 이상 넘게 가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뭐 남들 다 아는 뉴스 나올 때 개인들이 뒤늦게 자금이 더 추가되면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간 거죠. 자, 지금처럼 아무도 모를 때 메이저들이 몰래 물량을 모을 때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오늘 공개해드린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빠르게 상승할 종목에 대한 매집 정보, 타점을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영상을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제 영상 많은 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